We should never be reliant on a foreign country for the means of our own survival. I think we've learned a lot. 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3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화이트하우스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한 중요한 말입니다. 미국의 생존수단을 한 외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오폴리틱스를 전공하는 학자라면 아마도 최근 트럼프의 발언 가운데 가장 주목한 대목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미국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겼는데 그것은 바로 미국이 모든 면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당장 미국이 의료 물자가 부족하고 자국민의 생존을 위한 의약품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 같은 나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스트롱 보더스, 강한 국경 통제와 로버스트 매니팩처링 섹터, 강한 제조업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민 정책을 확고하게 다졌고 리쇼어링을 통해 일자리를 되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자랑스러운 그리고 번영하는 독립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역시 방점은 중국이 퍼뜨린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에 찍혔습니다. 트럼프의 이날 연설은 국제 질서가 지금까지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른바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개념의 종말을 예고한 겁니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글로벌리제이션화된 세계에서 단물을 빨아 성장한 게 중국인데 지금 중국으로 인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미증유의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의 우한 폐렴을 진주만 공습 내지 9.11처럼 본토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로 공식적으로는 2,977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문명의 충돌이라는 말도 유행했는데 이번 우한 폐렴의 충격은 그 이상입니다. 9.11은 미 본토가 공격당한 초유의 사태였는데 우한 폐렴도 사실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포연이 자국한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가 아닌 생물학 무기를 사용한 전쟁이라고 봐야 합니다. 9.11 테러 당시 아비규환이었던 뉴욕은 다시 혼돈 상태입니다. 도시가 마비되고 센트럴 파크에는 야외 병동이 들어섰습니다. 미국의 우한 폐렴 사망자는 1만 2천여 명으로 9.11 사태의 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3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에서 앰뷸런스를 부르는 응급신고 전화도 9.11 이후 최대입니다. 미국의 서전 제너럴, 즉 공공위생국장인 제롬 아담스는 현재 미국이 진주만 기습과 9.11 테러나 마찬가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비극의 절정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개념을 폐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국의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진 나라들은 모두 부유해졌습니다. 전후 미국이 구축한 세계 질서의 편승에 가장 이익을 본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개혁 개방에 속아 WTO에 가입하도록 해준 이후 중국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과 완전한 디커플링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미국 판세를 보면 트럼프의 재선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트럼프의 3월 24일 연설은 글로벌리제이션의 종식과 함께 현재 전 지구적인 산업 서플라이 체인 시스템을 끝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부터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일 때부터 예고된 것인데 제조업 서플라이 체인을 끊는 것은 마치 적벽대전에서 화공으로 서로 사슬로 연결해 놓은 조조의 함선들이 연쇄적으로 불타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체제 위기는 식량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가 식량 금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홍콩 동방일보에 따르면 세계 곡물 선물 가격이 15%나 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올해 윤 4월이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 4월은 8년이나 11년 간격으로 찾아오는데 가장 길면 38년입니다. 윤 4월에는 당해년도 농산물 수확이 좋지 않다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윤 4월에는 나뭇잎을 먹는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2020년 경자년 윤사월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역사에서 경자년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840년이 경자년인데 이 해는 영국과 1차 아편 전쟁이 발발한 해입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청왕조가 처음으로 서구 열강에 패해 점진적인 몰락의 단초를 연 사건입니다. 1840년 청왕조가 고집했던 중화질서가 붕괴된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 다음 경자년은 1900년입니다. 이 해에는 의화단에 포위된 공사관에 자국민을 구출한다는 명분으로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일본의 8개국 연합군 2만 2천 명이 베이징을 점령했습니다. 중국인들은 현재 세계 각국이 중국을 성토하는 상황을 의화단 사건 당시에 8개국 연합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당시 엠프레스 다오저 츠시 서태후 자이가 서쪽으로 피난을 가는 바람에 베이징에 남은 왕공들은 집안에 갇혀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역사 중 하나입니다. 또 한갑자가 지나 찾아온 경자년은 1960년입니다. 영국을 추월해 미국을 따라잡자는 차오잉 간메이란 슬로건을 내건 대약진 운동에다 인민공사 같은 마오쩌둥이 실책으로 3년의 대기근이 시작된 해입니다. 이 대기근으로 4,500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2020년 경자년의 재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4월 8일 중국은 중공 폐렴의 발원지 우한의 봉쇄를 76일 만에 해제했습니다. 우한을 떠나는 차량들로 도로가 미어졌습니다. 열차도 276편이 운행돼 중국 전역으로 향했습니다. 4월 8일 하루 동안 5만 5천 명이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한에 최소한 1만 명 이상의 무증상 감염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수의 인원들이 주광 삼각수 쪽으로 대거 이동해 2차 대폭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서 1900년 경자년 당시에 8개국 연합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더 중국에 불리합니다. 인도의 변호사 협회도 중공을 상대로 2조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모리슨 총리도 중국이 전염병을 옮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WHO와 유엔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드니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는 한 호주인이 채찍을 들고 중국을 규탄했습니다. 중국과 가까운 이란에서도 위생부 대변인이 중국의 부정확한 전염병 정보는 씁쓸한 코미디라고 은근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실제 실업률은 25%가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전의 왕정자산관리공사 수석 이코노미스트 류천재는 우한 폐렴으로 2억 500명의 근로자가 실업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절성 기술적 문제가 야기한 실업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게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류천재 이코노미스트가 차이신 잡지에 기고한 문장에 따르면 대기업이 500만 명, 중소기업이 2천만 명을 해고했으며 서비스 섹터에서 1억 8천만 명이 우한 폐렴으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중국은 우한 폐렴 발발 이후 업무 복귀를 강제했지만 기업들은 외국으로부터의 주문이 없어 조업을 중지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들이 곧바로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 조회 시스템인 텐연차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1사분기에 46만 개 기업이 도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반 이상은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기업입니다. 경제 활력의 지표인 창업도 속도가 느립니다. 2020년 1사분기에 320만 개 기업이 등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해 대비 29%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신설기업은 대부분 광동성 같은 곳에 몰려있는데 50%는 도소매입니다. 2월에는 도시 봉쇄 조치로 중국 각지의 기업들이 영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수억 가구가 자가격리 상태였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 돈이 시중에 풀리지 않았습니다. 근래 점점 많은 이들이 신용카드와 은행 대출을 의존하고 있어 신용위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데이터에 따르면 121개 도시의 부동산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베이상 광선으로 불리는
베이징, 상하이, 광동, 전전 등 4대 일선 도시가 모두 폭락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하이는 5.85%나 내렸습니다. 평당 3,401유엔이 내려 전국 최고 폭락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듯 하강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세수도 크게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세계 질서가 2020년에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한 나라만 상대해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적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지금까지의 중국은 잊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한국도 중국과의 경제 무역 관계가 밀접했지만 이제는 그 패러다임을 버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도 중국의 제조업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면서 제조업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는 시대가 이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